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으로 쉽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스르르 열고 분위기를 순식간에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화려한 화술을 가진 것 같진 않은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대화의 중심이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비결은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무심코 자주 사용하는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인데요. 오늘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이 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언어입니다. 정서지능, 흔히 EQ라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데니얼 골먼은 이를 5가지로 정의했죠.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 정서지능은 마음을 다루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도로 위에서도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에 따라 우회로를 알려주듯 정서지능은 우리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길을 안내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는 마치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감정과 공감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감정과 공감은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서지능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고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런 정서지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정서지능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2가지 다른 반응을 상상해 볼까요? 한 친구는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조용히 다가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죠. 이 2말은 마치 엇갈린 신호처럼 상대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치 꽉 막힌 도로처럼 방어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가 비난하듯 물으면 상대는 더 위축되거나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2번째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괜찮아 라는 질문은 단순한 3글자지만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 공감의 시작점이 괜찮아 같은 작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괜찮아 같은 공감의 언어를 무심코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공감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치 상대의 마음에 작은 창문을 열어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괜찮아? 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감정을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말 한마디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추운 겨울날 손을 녹이는 따뜻한 찻잔처럼 괜찮아 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로 마음을 안아주는 유일한 말, 고마워입니다. 한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가 끝난 날입니다. 팀원이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밝은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났어. 이 두 상황은 단순한 한마디 차이지만 팀원의 마음에는 완전히 다른 울림을 남깁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정서지능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감사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도움이라도 진심 어린 고마워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뢰와 유대감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순간에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려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들며 친구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연결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고마워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파장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결국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초대하는 특별한 말. 내 생각은 어때?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화를 이끄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 단순한 질문은 마치 대화의 초대장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주고 대화의 중심에 서게 만들죠.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정서지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존중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특히 직장이나 가족,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이끄는데
필수적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은 단지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갇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여냅니다.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이 작은 질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박수를 보내는 한마디, 수고해서 또는 잘해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발표를 끝낸 동료가 있습니다. 표정에는 긴장이 아직 남아있고 몸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했어. 덕분에 정말 잘 끝났어. 이 단순한 한마디는 그저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마음을 감싸주는 언어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수고했어, 잘했어 같은 말은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고했어라는 말을 전할 때 단순히 비상적인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노력을 보고 있어.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라는 따뜻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과 격려는 마치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상대방에게 안도감과 동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팀원들에게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빛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원들은 단순히 일을 끝냈다는 성취감을 넘어서 자신이 팀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음 과제에 대한 동기, 부여와 책임감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수고했어 라는 말은 단순히 직장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말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력했을 때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은 사실상 짧지만 상대방의 고생과 노력을 한 번에 어루만져 주는 언어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정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동기를 얻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파급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치유하는 마법의 말, 미안해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무심코 그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 적이 있지 않나요? 또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대화의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짧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미안해입니다. 미안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꽉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따뜻한 언어적 포옹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안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두려움과 고통의 문을 여는 동시에 용기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안해는 바로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치유하며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와 부모 간의 다툼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그때 네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직장에서도 이 마법의 말은 유효합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팀장이 어느 날 다가와 내가 너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다면요. 그 순간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더 큰 동기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한마디, 그 울림은 직장 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미안해를 말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회복 의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과는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것을 넘어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마치 거센 폭풍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관계 속에 갈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더 밝고 건강한 연결을 이끕니다. 이 말은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용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이를 가집니다. 관계의 균열이 가장 클 때 그 틈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미안해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을지 직접 느껴보세요. 때로는 한 번의 사과가 수십 번의 다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안해라는 말로 관계를 치유하는 기적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자기계발 철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말은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다치게도 치유하게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괜찮아, 고마워, 내 생각은 어때?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같은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불씨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댓글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상대 본 모습 빠르게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 5가지. 한눈에 인성 파악하는 방법.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늘 얼굴부터 봅니다. 하지만 얼굴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말도 표정도 마음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발끝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 숨길 수 없는 진짜 모습이 발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발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걸음걸이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발끝에서 시작된 큰 진실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발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신발을 보라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겸손한 말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발끝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영희 씨,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말은 달콤했고 미소도 늘 상냥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우연히 영희 씨의 발끝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신발의 뒤축이 완전히 뭉개져 있었고 발끝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작은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구나. 말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도 신발 하나는 그 사람의 평소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단순한 재감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에게 옷차림, 목소리, 신발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럽고 성실해 보이는지 물었어요. 놀랍게도 신발이 깨끗한 사람이 사진을 본 그룹의 72%가 이 사람은 분명히 성실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신발이 지저분한 사람이 사진을 본 그룹은 겨우 18%만이 믿을만 하다고 답했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발끝에서 드러나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주영 회장도 평생 같은 신발만 신으셨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성실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분도 신발 상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제로 30년 넘게 같은 신발을 고쳐가며 신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게으름이나 무심함의 증거였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을 가장 잘 아는 건 이 신발이다. 이 신발이 얼마나 편하고 어디서든 내 발을 지켜줄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분은 비싼 새 신발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신발을 닳도록 신고 낡으면 낡을수록 더 반듯하게 다듬고 닦았죠. 왜냐하면 신발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말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발이 새 것이냐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신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성과 애정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발끝을 본다는 건 신발의 가격이나 멋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삶의 태도를 읽어내자는 것이죠. 신발을 무심히 질질 끌며 신는 사람과 낡은 신발이라도 정성껏 손질해 반듯하게 신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낡은 신발 하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증명했습니다. 신발 하나를 대충 신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대충 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구두굽 하나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섬세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말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하지만 발끝에서 보이는 태도는 속일 수 없다는 것.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신발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신발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사람의 진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낮춰서 그 신발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챈 순간 여러분의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걸음걸이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단순히 걷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본성과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역을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있다면 말은 아직 안 했는데도 이 사람 뭔가 많이 힘들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반면 어깨를 쫙 펴고 발끝이 똑바로 향하며 성큼 걷는 사람을 보면 말 한마디 없어도 이 사람 뭔가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시죠. 저도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민정 씨가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다정했지만 그날따라 발을 질질 끌며 허리를 구부리고 걷고 있더군요. 말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마음이 그 사람의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과 성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폭이 좁고 발끝을 질질 끄는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크고 발끝이 당당히 뻗어나가는 사람은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들, 이른바 조급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늘 뭔가를 쫓기듯 바쁘고 성미가 급한 성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발걸음이 먼저 허둥지둥 달려나가는 모습처럼 보였죠. 철학자 니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걷는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디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발걸음은 자꾸 뒤로만 물러서고 땅만 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반대로 말없이 걸어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걷는 사람은 그 자체로 나는 나를 믿는다는 신호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걸음걸이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일입니다. 말로는 절대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를 걷는 발걸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사람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본심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지금부터는 말보다 먼저 걸음걸이를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 손의 움직임을 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도 손끝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평소 대화할 때도 습관처럼 손끝으로 상대를 콕콕 찌르는 사람, 말로는 괜찮아, 내 말도 맞아 하면서도 손끝은 계속해서 이건 여러분도 알아야 돼, 이건 내 말이 맞아 하고 찔러대는 모습,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에 나는 옳고 여러분은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는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순간 겉으로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고집과 불안이 손끝에서 다 폭로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손끝으로 다정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손을 자연스럽게 펴고 상대에게 살짝 손끝을 내밀듯 부드럽게 펼치는 모습. 그 손끝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어 하는 진심이 전해지죠. 손끝은 말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니까요.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손을 움켜쥐거나 숨기는 사람은 상대에게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먼저 줬죠. 말은 번듯해 보여도 손끝에서 이미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칼 융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끝은 손끝에 다 있다. 손끝은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말끝마다 손끝으로 상대를 콕콕 찌르며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치 이 말 꼭 기억해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듯한 그 모습, 그 순간,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구나 하는 본심이 손끝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이 짧아도 손끝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다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손끝을 펼치며 나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어 하고 말해주던 그 모습,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 하나로 말보다 더 큰 신뢰와 여유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끝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손끝은 자꾸 상대를 콕콕 찌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내미는 손끝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본심이 보이진 않으세요? 손끝은 정직합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마음의 진짜를 드러내는 숨은 신호니까요.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말보다 먼저 그들의 손끝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본성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로 눈빛과 시선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눈빛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친절해도 눈빛이 아래 위로 훑듯 상대를 살펴보는 그 순간, 그 눈빛 하나에 나는 여러분보다 위야, 여러분은 내 말만 들어야 돼 하는 기분 나쁜 기운이 확해지죠. 그 짧은 눈길이 말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본심을 다 보여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자꾸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죠. 그건 마치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볼 준비가 안 돼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짧아도 눈빛이 단단합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상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 눈빛, 그 순간 말보다 훨씬 먼저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보고 있어 하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이 눈빛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도 밝혔습니다. 사람들끼리 2분 동안만 눈을 마주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눈빛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얘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숨기려 해도 그 눈빛에서 본심이 다 보입니다. 말이 멋져도 눈빛이 흔들리면 거기서 이미 경계심과 불안이 다 묻어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또 누군가는 말 없이도 눈빛으로 상대를 감싸주더군요. 결국 눈빛은 마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로는 괜찮아 하고 있으면서도 눈빛으로 누군가를 아래 위로 훑거나 반대로 자꾸 시선을 피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 눈빛 하나에서 지금껏 몰랐던 본심이 보이진 않으세요? 눈빛은 정직합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려주는 작은 창문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눈빛부터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본성이 여러분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세와 거리감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눈빛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과 거리는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도 솔직히 드러내죠. 한번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는 여러분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대고 몸을 살짝 뒤로 빼는 순간 그거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저 멀리 가버렸구나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없이도 몸을 내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고 고개를 앞으로 가져와서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죠.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여러분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는 진심이 다 전해집니다. 사람의 자세와 거리감은 그 사람의 본심이 흘러나오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대화 중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반대로 몸을 멀리 두거나 뒤로 젖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른 데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슬슬 대화가 지루해지자 의자를 뒤로 밀고 팔짱을 끼더군요. 말은 여전히 응, 맞아 했지만 몸은 이미 나는 이 대화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말이 많지 않아도 몸을 살짝 기울이고 내 쪽으로 몸을 열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말보다 훨씬 더 큰 신뢰의 표시였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몸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 그 작은 움직임에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 주고 있구나 하고 반대로 몸이 자꾸 멀어지고 고개가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이미 나와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대화를 할 때마다 몸을 자꾸 멀리 빼거나 말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몸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의 자세는 정직합니다. 말보다 눈빛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의 자세와 거리부터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본심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끝에서부터 손끝, 눈빛, 그리고 몸짓까지 사람의 진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순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로 꾸며도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 그 깨달음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발걸음은 어떤 무게로 세상을 디디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손끝과 눈빛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 진심이 결국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심이 묻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